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해피 추석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장 마감했는데, 마이너스 400원, 예, 55,600원 전 저점을 일단 살짝 깼습니다. 살짝, 예. 추석 때 너희들 마음고생해라, 이거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하고 똑같이 마감을 했습니다. 52,000원 마감했는데, 확실히 우선주 같은 경우에 지금 배당률이 거의 3% 가까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강한 모습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파실 분들은 그냥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계속 안 팔고 있다 보니까 이게 파실 분들은 팔고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게 참 하여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가격 조정은 저는 이제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다. 저는 기간 조정 형태로 또 지루하게 옆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경계현 사장이죠. 이분이 이제 경계현 사장인데, 이분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와하고 파운드리, 어떻게 보면은 뭐 시스템 LSI 사업까지 다 담당하고 계시죠. 설계까지 총책임자신데, 이분이 입을 좀 열었어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라든지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뭐 이렇게 또 언론에서는 가장 또 이 극악무도하게 가장 최고로 이제 위태롭게 이제 보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제 이제 입을 뗐는데, 파운드리 그다음 메모리 반도체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제가 파운드리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30년 내에 파운드리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1위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시스템 반도체 2030 비전을 했죠. 근데 이 경기현 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1등을 만들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단 노드 선점이나 아니면 경쟁사의 주요 고객을 확보하는 식의 방법이 있는데, 전체 매출에서의 1등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삼성전자는 캐펙스가 우리는 파운드리 50만 장 이렇게 밖에 안 돼요. 12인치로 기준으로 다 환산했을 때. TSMC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만 장이 넘거든요. 캐펙스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계속 증설을 하는 만큼 TSMC도 증설을 하기 때문에 매출로서는 1등을 할 수가 없다. 이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그 내용 그대로 경계현 사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제 영상을 보고 뺏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1등 하겠냐. 그럼 내용적인 1등을 달성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내용의 1등, 매출의 1등이 아니라 내용의 1등. 그래서 결국 기술력으로 고객사들이 원하는 생산력을 충족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생산력, 캐펙스를 그렇게 한다. 그래서 기술력으로 고객사들이 원하는 생산력. 사실 삼성전자가 뭐 5나노가 됐든 4나노가 됐든 사실 조금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정도 기술은 좋아. 근데 이제 캐펙스를 못 맞추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좀 이렇게 아쉬워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경기현 사장은 이제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하고 경쟁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초미세 공정 이 3나노를 두고서는 5나노하고 4나노는 TSMC보다 개발 일정, 그 다음 성능이 뒤져 있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셨어요. 했는데 3나노는 적극 개발을 해서 벌써 지금 2세대 제품을 개발 중이다. 그래서 이어 2세대 제품은 고객사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어쩌면 이 3나노 2세대에서는 TSMC보다 빠를 수 있다,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사실 삼성전자의 승부처는 3나노 2세대에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기현 사장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년 말쯤에는 우리 파운드리 모습이 지금과는 굉장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다봤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자, 우리가 내년 연말까지 파운드리 좀 기다리면 분명히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인수 합병 역시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경계원 사장은 M&A가 우리 가치를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어디라고 말은 못하지만 지금 M&A를 거의 지금 뭐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뭐 끝났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만간 발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대충 이렇게 하셨는데, 시스템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M&A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다 치면 LSI 사업부, 그러니까 설계 쪽 아니면 파운드리 둘 중에 하나를 인수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계 아니면 파운드리인데 개인적으로 설계 쪽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다 치면 당연히 ARM, ARM이나 NXP, 뭐 인피니언, 뭐 그런 쪽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어떤 부분도 이야기했냐면 메모리 반도체도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에 뭐 수요 둔화 때문에 지금 재고도 많이 쌓이고 있고 가격도 그것 때문에 가격 하락도 하고 있고 또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둔화가 되고 있고 이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올해 하반기도 안 좋을 것 같고 내년도 현재로선 좀 불투명하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항상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맞죠?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정해진 투자를 조절하는 식으로 지금 우리 위치가 지금보다 나아지는 기회를 삼도록 뭐 하겠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제 삼성전자 투자 패턴을 보면 호황기에 좀 투자를 좀 많이 하고 불황기에는 적게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좋을 때 사실 지금 한창 좋을 때 조금 투자를 적게 하고 한창 안 좋을 때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게 사실 이게 원래 좋은 사이클인데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현재 분위기는 경기 사이클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장 호황, 불황에 의존하는 투자보다는 우리 삼성전자의 페이스에 맞게 꾸준하게 투자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뭐 경 사장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 중국 업체들에 대한 기술 추격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크게 이제 중국은 걱정할 거 없다. 한 세대 이상 확실하게 시장을 앞서가고 있다. 근데 이제 디램 같은 경우는 메모리 중에서도 디램하고 낸드가 있는데 디램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힘들다고 보고요. 이제 EUV로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안 된다고 보고 낸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삼성전자는 걱정할 건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삼성전자는 걱정할 게 없는데 중간 업체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런 지금 글로벌 다른 업체들 어중간한 업체들이 저는 조금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확실한 것은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내년 하반기 되면 확실하게 뭔가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